뭐 되든 안 되든 뭐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재명 정권 내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끌어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최소한 석방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해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뭐그 얘기 먼저 하면은 좀 시간을 앞서서 시작했으니까 오늘 MBN 보도로 법무부가 8.15 사면 절차 시작했다 해서 제가 이제 이거를 기사를 썼는데 법무부는 기준 사면 대상자와 사례를 정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통해 일선청에 보냈다. 이에 대해 MBN은 다가올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편을 분석했다. 뭐 저희는 뭐 솔직히 뭐 그냥 바로 법무부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법무부 장관실로 이제 보내버려야 되는 건데 현재로서는 지금 사면 대상 이슈가 되는 인물은 조국하고 이화영 아니겠어요? 김용은 조금 달라요. 김용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법 판결 받은 사람을 사면은 어떻게 빼집니까? 이거 대법 판결이 나와야지 하니까 김용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되고 이화영은 어쨌든 대법 판결이 나와서 그걸로 구속돼 있고 물론 이 대북 송금의 절차 문제로 이렇게 구속이 돼 있는데 뇌물을 준 사건은 또다시 1심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재명과. 근데 그건 그대로 돌아가고 어쨌든 대법원에서 7년 8개월 받아가지고 형을 살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재판은 받고 있지만 억지로라도 얘기하면은 사면은 시킬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김용은 안 돼요, 김용은 안 되는데 이화영은 억지로 사면은 된다. 그래서 현재 조국하고 이화영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 보수의 어찌 보면 딜레마인데 우리는 조국이나 이화영에 대한 사면을 반대를 하겠죠. 특히 이화영에 대한 반대는 굉장히 거세고 조국은 지금 기껏해야 한 2년형 중에서 한 4분의 1 살았나요? 2년형이니까 4분의 1 정도 살았는데 조국의 그 입시비리 개입 문제는 조국 자체도 재판부에서 입도 못 열듯이 그냥 딱 걸렸거든요. 한마디로 딱 걸렸어요. 그리고 입시 비리에 걸린 사람들은 되게 조국 정도의 커리어가 되는 사람들은 다 뭐 3년 뭐 4년 이렇게 형 살고 나옵니다. 근데 단지 조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6개월 살고 빼줘야 되냐. 이 입시 비리인데 이 대한민국이 입시하고 이 부동산 문제는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면 대상이 아니야. 그러면 조국이 그러면은 야 이번 내가 입시비리로 처벌받았는데 나 입시비리 저지른 거 아니다. 팩트로 대법 판결을 제대로 깬 적도 없고 나머지 뭐 가장 조국의 수사에 문제가 됐던 건 사모펀드였습니다. 근데 사모펀드는 그거는 기소도 못했어요. 윤석열 한동훈 검찰이. 그러니까 조국도 억울한 수사 당한 거는 맞는데 결국 사모펀드로 욕은 진탕 먹었지만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욕만 먹고. 그래서 다 빼고 해서 올라간 게 입시비리라니까. 근데 입시비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입시비리를 저질렀어. 그거는 특히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하고 막 같이 옆에 있어가지고 같이 하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사면에 대한 명분이 하나도 없다. 뭐 내가 볼 때는. 조국은. 이화영은 아예 없고 이화영은 7년 8개월 받았는데 지금 물론 꽤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아봐야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관련 사건이 재판이 진행돼. 이것도 명분은 하나도 없어. 사면 대상자지만. 그럼 우리 보수는 그냥 사면해주지 말라고 그냥 으쌰으쌰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냐. 그러면 걔네들 사면 안 시켜주냐. 이재명 정권이. 제가 아는 판단은 저것들을 사면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최서원은 너무나 명백한 사면의 이유와 명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명분이 뭐냐? 200여 명이 구속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중에서 지금까지 딱 한 명 남아있어요. 최서원은 딱 한 명.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사면 명분 충분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고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1년차 때 사면 다 시켜줬습니다. 전체를 다 싸그리. 안종범부터 해서 싸그리 다 사면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중 유독 최서원만 아주 악질적으로 해먹었던 아마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냐 이거야. 그 중에 200명 중에서 유일하게 최서원만 정말 악질적이냐. 내가 장담하는데 특검 수사는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다 조작한 수사입니다. 근데 그 조작한 수사 그대로만 봐도, 그리고 그 조작 수사를 근거로 한 법원 판결 그대로 봐도 최서원은 재단에서 10원 한 장 가져간 게 없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안 가져갔어, 10원 한 장 최서원은. 그럼 최서원은 재단에서 뭐 했냐? 정호성이 안종범 애들이 개판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한 달 만에 안종범 쪽 라인들이 개판 치고 나가서, 그게 이제 사실은 이 책의 3장에 이제 흔히 나오는 건데, 박근혜 국정농단에 도대체 그러면 뭐냐, 최서원이가 아니면은, 안종범이란 놈이 다 주범입니다. 안종범이란 놈이. 그 놈이 다 재단 만들고, 그 놈이 기업 돈 뜯었고, 그 놈이 박근혜 다 뇌물죄로 위증해서 다 엎어치겠단 말이에요. 이 안종범이 지금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 진실은 뭐냐? 안종범이에요. 그 안종범이라는 걸 박근혜도 다 알아. 박근혜 지금 국민들한테 속이고 있는 거지. 심지어 자기 회고록에서조차 거짓말을 써놓습니다. 안종범이 했다고 다 아는데 그 얘기 싹 빼고 최서원이가 뒤통수 쳤다. 자, 나는 그 재판에서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어요.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안종범 내가 개판 치니까 3개월간 엉망됐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재단, 미르재단에서 개판 친 것들 있잖아요. 뭐 SK한테 요구했니? 롯데 요구했니? 그때 언제 다 벌어졌냐? 안종범 애들이 개판 치고 나가는 사이에 딱 3개월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에요. 그 뒤에 누가 들어왔냐? 최서원이 추천했던 그 동네 마사지사라고 김의겸이가 조작 보도한 동네 마사지사가 아니라 스포츠 의학의 최고 전문가를 데려와서 그때부터 안정이 된 거야. 최서원이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그 전에 안종범 라인들이 다 개판 쳤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박근혜 회고록을 보니까 박근혜가 직접 얘기했더만, 최서원에게. 재단이 개판되고 있으니까 좀 추천하고 좀 안정화 시켜보자, 이렇게. 근데 최서원이 추천을 했지.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정동춘인가 그 하여튼 그 서울대 스포츠 의학의 대가를 한겨레 신문에서 동네 마사지 퇴폐 마사지사라고 조작한 그 사람이 가서. 그 뒤로부터는 별로 사고 친 게 없어요, 여기서. 그 뒤부터는. 이걸 박근혜가 다 알아. 박근혜가. 그럼 그 초대 그 K재단 이사장, 둘이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둘 다 정씨여가지고. 그건 누가 임명했냐? 그거 박근혜가 임명 안 했어요. 안종범이 임명했습니다. 안종범이 지 성균관대 그 인맥에 따라서 임명을 했고, 박근혜는 보고만 말았는데 안종범이 어떻게 진술하냐? 박근혜가 자기한테 저 사람 임명했다고 지시했다. 이거 거짓말을 그냥 위증을 다 한 거야, 안종범이가. 그리고 박근혜는 어느 대기업 총수한테도 돈 달란 요구를 안 했는데, 안종범이는 다 박근혜가 요구했다. 박근혜가 요구한 거 자기가 말렸다. 이거 다 위증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재판에서 다 벌어진 일이고, 그 재판에서 안종범이 박근혜, 최서원 다 했었는데, 박근혜 알잖아요. 유영화도 알고. 그 안종범에 대해서 아무런 입도 안 열고, 최서원이가 좌지하고 최서원이가 해먹은 것처럼 박근혜도 거기에 거짓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다 아는. 우종창 기자하고 저는 협력해서 다 재판 기록 다 조사하고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걸 뻔히 아는데 최서원을 9년 동안 방치시켜놓고, 그럼 박근혜는 뭐냐? 최서원한테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는 피해자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 물론 박근혜는 피해자지만 최서원의 피해자가 아니라 안종범의 피해자인데, 안종범이는 자기가 임명한 경제수석이니까 안종범이 했다 그러면 박근혜가 관리 책임이 생겨버리니까 그걸 의도적으로 숨긴단 말이죠, 지금. 제가 그대로 여기다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얘기고, 독일말 세 마리는 그 당시 현역 국가대표 승마 선수인 최서원 딸 정유라가 동료 선수들과 함께 빌렸다. 이게 왜 박근혜가 받아먹은 뇌물이야? 어? 문재인이 지금 문재인이 지 사위가 처먹은 그 돈 지가 안 먹은 거라며. 그럼
정유라가 탄 말이 왜 박근혜가 받아먹은 뇌물이냐고, 이게. 이 골 때린 게, K미르재단 관련된 것들은 싹 다 뇌물이 무죄가 나왔는데,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작해서 마지막에 쳐넣은 이거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이건 탄핵 사유에도 없었던 거야. 탄핵 사유도 없었던 건데, 지들이 아무리 윤석열 한동훈이 이거 재단에다가 돈이 들어왔고 박근혜가 돈을 안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되냐 이래가지고 지들이 부랴부랴 조작해서 넣은 게 이건데, 아니 이건 재단보다 더 웃긴 거지. 박근혜는 최서원과 정유라가 독일에 간지도 몰랐는데 거기서 지들이 삼성하고 얘기해서, 그것도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해가지고 정유라하고 대표 선수들한테 말을 빌려줬는데 이게 왜 서울에 있는 박근혜가 받아먹은 뇌물이냐고. 이 짓거리 한 놈들이 윤석열하고 한동훈이라니까. 한동훈 때려 죽인 거 말할 거 없고 윤석열 찬양하는 놈들도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근데 오늘 윤석열이 이제 감옥에 갔는데 제가 좀 다음 주 정도에 이 책과 서신을 보낼 겁니다. 나는 국힘당이 윤석열하고 선을 긋는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봐요.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서 지들 해먹으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책임져야 돼. 그럼 윤석열이 뭐 잘못한 건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윤석열이 안 한 거를 막 부풀려서 윤석열이가 했듯이 박근혜한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조은석 특검이 막 조작하고 부풀릴 것 같지 않습니까? 외환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국힘당이 TF 만들어서 막아줘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해서. 왜? 지들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고 지들이 같이 해먹었는데 이제 와서 나 윤석열 누군지 몰라요. 그런다고 국민이 이거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가 끊어졌네요. 우리 표 줄게요. 그런 국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봐. 국힘당이 지금 윤희숙이 혁신위원장이 우린 윤석열과는 단절했습니다라는 것을 당원에 받겠다는 거잖아. 우린 윤석열 누군지 몰라요. 당원에 박았다고. 그 당원을 보고 국힘당 이제 새로워졌네. 그거다가 지지하는 국민 한 놈이라도 있으면 데려와봐. 그런 야비한 놈들을 누가 지지합니까? 도리 없어. 변희재는 아니야. 변희재는 윤석열 애초에 지지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윤석열 지지하고 만세 부르고 대통령 만들고 그 윤석열 김건희가 폐악질할 때도 아부아첨하고 만세 불렀던 국힘당은 윤석열과 함께 침몰할 각오를 하고 최대한 윤석열이 뒤집어 쓰는 거는 막아주면서 그 대신에 우린 운명공동체란 말을 썼대요. 장동혁이가. 그러면 윤석열한테도 욕을 하라고 도와주면서 윤석열한테도 홍장원 메모 조작 그거 왜 감추고 있냐. 그리고 당신 박근혜한테 뒤집어 씌운 거 그거 수사 잘못했다 인정하고 제일 시급한 거 한동훈이가 조작한 태블릿 PC 그거 자백하고 이런 교류를 통해서 같이 생존을 하는 사기를 치자는 게 아니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면서 생존을 모색해보란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방식 말고는 윤석열과 국힘은 살 길이 없어요. 설사 미국이 들어와도 너희들은 죽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 최서원에 대해서 지금. 근데 지금 뭐 윤석열도 감옥에 간 마당에 윤석열 보고 뭐 최서원 빼달라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진실만 얘기하라는 서신을 보낼 거고 그리고 잘못하면 24일날 저도 감옥 가요. 윤석열 만나는 수가 있어요. 특검에. 근데 윤석열 복도에서 만나면은 만나자마자 야 이 자식아 너 한동훈 태블릿까 계속 떠들 거야. 나 윤석열이 볼 때마다. 그러니까 독방일 거 아니야. 나는 난 100% 독방인 게 난 서울구치소가 소송을 걸어버렸기 때문에 변희재 들어오면 이것도 소송 건다. 그럼 저는 합방 들어가잖아요? 저는 집단 소송해버려요. 그렇게 찍혀있기 때문에 저 무조건 독방 가게 돼 있거든. 그럼 독방끼리 관리 따로 한다. 그럼 윤석열이 나하고 하루에 한 번씩 마주치는 수가 있어. 넌 마주칠 때마다 내가 잡아 쫓아버릴 거야, 윤석열이 너. 자, 그리고 최서원이는 그러면 이제 재산이 없는 걸로 다 드러났어. 최서원이 그 압구정동에 있는 빌딩 그거 뺏겼잖아. 300억짜리. 가져갔잖아, 국가가. 내가 정유라 집까지 가봤잖아요. 하남에 있는 집 아파트 2층짜리 뭐 80평은 맞아. 근데 그게 그 시골에 있는 아파트에서 얼마나 크겠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팔았다며. 팔아서 뭐 40평이나 30평짜리로 지금 왔는데 아이 3명이고 뭐 정유라가 뭐 fon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돈은 없어요. 돈은 없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최선 쪽 변호사가
이 정유라가 그 술집 주인한테 팔아 넘긴 그거 JTBC 태블릿 그거 반환 소송 또 한다고. 그 반환 소송 그 변호사비 저희 미디어치한테 내달라고 이제 최선 씨가 요청이 왔어요. 솔직히 우라가 터지지. 왜냐하면 JTBC 태블릿을 미디어치가 절반, 이동환 변호사가 절반 이렇게 해가지고 3심까지 가서 이겨서 받아오는데 그걸 정유라가 채가서 그걸 술집에다가 팔아. 그 반환 소송을 또 하는데 그 돈을 또 미디어치보로 내라. 근데 방법이 있습니까? 최소한 돈이 없는데. 그리고 그건 무조건 받아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지난 총선 때 그 펀드하고 채펀드를 이제 이번 때부터 갚아야 되는데 예상치 않은 변호사 비용이 2건이 들어간 게 제가 이 구속위기가 되다 보니까 변호사를 원래 그냥 바로 구속되려고 그랬는데 이건 제가 지금 구속이 되면은 이 일들 벌여놓은 거 지금 최소한 석방부터 개인정보위 SKT 남대문서에 잡아놓은 거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이걸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변호사를 쓴 거고 최소한이 어제 얘기한 이제 JTBC 반환송 들어간다 해서 그걸 우리가 써야 돼가지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순위부터 이렇게 이 순차적으로 갚아 나가는데 예상치 않은 변호사 비용이 좀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뭐 저 안 되면 제가 뭐 다른 뭐 빚을 내서라도 어떤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최소한 필요한 변호사 비용 우리가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지금 현재 보수 인사들은 한 50여 명 이상 모였는데요. 안 해주는 사람들, 뭐 안 해주는 사람들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유를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유를 얘기해 준 사람들이 일단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권에다가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싶지 않다. 난 이재명 대통령 인정도 안 하는데 그놈한테 사면시켜주세요 얘기하고 싶지 않다. 나 이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한다. 솔직히 나도 그런데 어떡합니까? 사람은 일단 빼내고 봐야 되겠잖아요. 사람한테 빼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걸. 그래서 그거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은 제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고 이해합니다 하고 넘어갔고. 근데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이겁니다 이거. 이재명 측이 조국 이화영 등 사면할 때 최성원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에 이용당하기 싫다. 난 이거는 도저히 동의 못해요. 이거는 몇 명이 저한테 얘기한 것도 있고 댓글도 막 그렇게 최성원 사면시키면은 이재명이 그걸 이용해서 조국과 이화영을 빼낼 거다. 아니 내가 최성원이 없으면 이재명이가 조국 이화영 사면 못 시킵니까? 지금 이재명이 누구 눈치 보고 일하고 있어요? 최성원 우리가 그 사면 신청 안 하면 이재명은 조국 이화영 끝까지 사면 못 해요? 어차피 이재명은 해. 이재명이 만약에 8.15 때 조국 이화영 사면 안 하잖아요. 그건 최성원 때문이 아니고 그냥 지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지금 이재명이 어느 여론 눈치 봅니까 지금? 정반대로 생각해야지. 어차피 이재명은 해. 언젠가 할 거야. 이번에 조국은 이제 조국이 나서 설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안 해줄 수 있겠지만 근데 또 조국 쪽에서는 해달라고 아우성 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저희가 계산하는 건데 분명한 건 조국이랑 이화영 사면하면 이재명은 국민들의 한 절반 이상한테 욕을 먹어요. 그럼 욕을 처먹을 때 야 어쨌든 보수 쪽에서 뭐 하나 데려왔는데 뭐 부패 정치인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국정농단 애들 다 나갔는데 그 전부 다 윤석열 한동훈이가 조작 수사했다가 지들 다 찔려가지고 내보냈는데 유일하게 한 명만 남아있다. 그 보수가 뭐 이런 사람들 더군다나 이제 자기를 지지했던 정규재 뭐 윤창중 지금 제가 다 받았죠. 서명 받았죠. 그리고 뭐 이름만 되면 보수에서 알려진 사람들 뭐 신혜식 최대집 뭐 이번 또 김경재 총재 정규재 그렇게 깠던 조우석 뭐 이거는 뭐 없음 뭐 도리 없습니다. 뭐 누구 까든 관계없이 이건 최소한 석방이 핵심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계산했을 때 야 최소한 같이 석방해 주면은 여론을 좀 무마시킬 수 있겠다. 그럼 이재명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촛불 쪽에 뭐 대놓고 얘기하면 안진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이재명을 활용하는 거지 이재명이 최소한을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재명을 활용하는 거지. 이재명은 최소한 제껴도 조국 이화영 석방시킬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이재명한테 얘기 안 하면 석방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해야지. 그리고 뭐 솔직히 안타깝지만 제가 이 탄원서를 뭐 이제 정식 탄원서 정리하고
또 다른 보고서도 줘야 돼요. 이재명 정권에게 최소한 석방했을 때 이런 효과가 있다. 뭐 그때 제가 표현에다가 이재명 이 자식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명 대통령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한 번 쓴 적 없는데 이제 뭐 막 뭐 썼다 안 썼다 하겠다 그랬잖아. 어쩔 수 없이. 뭐 그걸로 제가 욕을 먹으면 뭐 제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이분들 심정은 이해하지만 민간인 할머니 한 명이 박근혜의 국정농단 전체를 책임지고 혼자 9년을 감옥 살았는데 이제 이재명 정권과의 투쟁을 하겠다고 최선에게 나오지 말고 좀 더 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이거는. 왜 최선이 이재명 정권 싸우느라고 안에 있어야 됩니까? 이재명이 자기 측근들 빼줄 때 같이 빼서 나와야지.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대통령님 제발 최선 빼주세요 뭐 그런 식으로 가진 않고 정중하게 쓰되 조국이나 이화영이나 이재명 측근들보다는 사면 명분이 훨씬 더 타당하니까 당당하게 요청하겠다. 우리 구걸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근데 그건 다 공개하지 않겠어요. 제가 최소한 석방하면 뭐 이재명 정권에 이런 도움이 된다. 이건 제가 공개 안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가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들어가는 탄원서는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뭐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들어갈 겁니다. 매주 법무장관실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정성호가 지금 진짜 난 이 장관들 정말 이거는 뭐 정말 부정부패 범죄 집단인데 어쨌든 임명할 거 아니야. 법무장관 부정부패. 지금 볼 때 이재명 정권은 살인자라 그래도 그냥 임명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정성호 임명된다 생각하고 걷다가 직접 쏘고 20일 날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7월 19일 토요일 날 오후 4시 박근혜가 이재명한테 전화 한 통 때리면 100%야 100%. 뭐 되든 안 되든 뭐 해볼 때까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석방하면요. 근데 이 최선 석방하면요. 보수 진영이 얻는 게 많아요. 일단 한동훈 죽습니다. 한동훈이 조작한 태블릿 PC는 안모비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석방되자마자 그 안모비서랑 같이 기자회견 바로 들어갈 겁니다. 최선 석방은 곧 한동훈 죽는 겁니다. 오늘도 한동훈이가 엄청 까불고 있는데 보수는 지금 살려면 한동훈을 죽여야 돼요. 한동훈을. 이 한동훈을 내버려 두면요. 계속 이게 마치 독버섯처럼 이게 딱 꽂혀 있어가지고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처음부터 다시 리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실의 이제 이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나이 70대 가지고 최서원 씨가 얼마나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최서원 씨는 지금 사실은 석방뿐이 아니라 그 압구정동에 빌딩 하나가 게 장난입니까? 그거 아무나 하고 만들 수 있어요? 그거 최서원이가 무슨 뭐 특혜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 자기 집안이 압구정동 땅이 있었고 그때는 압구정동 땅이 별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유치원 만들어 가서 성공하다가 이제 유치원 경영하기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여건 안 되니까 거기다가 빌딩 올린 거거든. 그 재산 찾아야죠. 딴 거 몰라도 JTBC하고 SK한테 받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그래서 최서원 씨는 나오면은 그냥 이제 나이 70 됐으니까 들어놓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진실투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정유라하고 그 손자들 먹여 살릴 거 아니에요.